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킴과 함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이 요일별로 딱 이 시간대 진행이 되는데 네. 이 월요일이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다 앵커님의 인기입니다. 라고 하실 줄 알았죠?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월요일 이 시간 정말 많이들 기다리시는데 제가 특별히 뭘 더 말씀드리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김민수 대표님 주목. 네. 오늘장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왜 시장이 오늘 올라간다, 하반기 첫날 올라간다고 보시는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뭘까요? 네. 보다 보니까 네. 여전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갈수록 보통 주가는 의심과 또 회의를 타고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에 회의 많이 합니다. 그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쪽의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추세가 계속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네. 수출 지표 이렇게 나와도 못 믿는 거죠. 계속 지금 저희는 그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금리 2번 더 올린다는데 예.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경기 침체 심각하게 될 거야.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또 한 10가지 본 것 중에서 8가지는 그런 뉴스더라고요. 부정적인 뉴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다행이네 라는 쪽으로 어차피 못 따라오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좀 쉬었던 2차 전지가 움직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안 될 거 아닐까요? 지금 이제 반도체는 이제 아직 이제 시그널들이 저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저점이 사이클을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핵심은 AI를 통해서 나오는 확장세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후공정 관련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다 언급을 드렸던 것들 수직 상승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대세가 맞다 그러면 따라가려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을 이거 다음 주제인데 미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그 전에 네. 그러면 외국인이 네. 지난달에 매도를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매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7월의 첫날은 또 양대 시장 선물까지 특히 선물을 강력하게 7,700계약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려들 가운데서 또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꿀꺽 삼키고 시장이 이제 또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6월장 돌이켜보면 사실은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급락했던 종목도 반대로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런 장을 뒤로 한 채 7월의 첫날 과연 7월장 하반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오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킴과 함께 주제 2023년 하반기 어떻게 준비할까? 하반기 벌써 시작됐는데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 의외로 지금 상반기 때 종목들은 섹터는 엄청 빠르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다들 좀 주변을 돌아보니까 돈 좀 버셨겠구나 싶었는데 의외로 좀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도 제대로 그러니까 뒤늦게 쫓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일단 쫓아는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매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아 아니야 그런데 시장의 중심이다 보니까 뒤늦게 움직여서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런 큰 수익률이 못 났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왜 올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반대로 또 거기서 답변을 조목조목 아니다.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팽팽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네.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항상 그 다음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거죠. 경기가 또 후퇴하거나 아니면 또 부진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여파가 2번 더 올리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서 안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만큼의 변화들이 지금 서서히 그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온다고 해서 그 폭은 어느 정도 작년에 충분히 반영했고 그 다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도 답이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항상 좀 빠른데 오히려 지금 그 다가올 것만 보고 생각하게 되면 대응이 좀 안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까지 계산을 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대표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고 앞으로 좀 부진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그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벌어지는 것보다 지금 잘 견디고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보게 되면 소비자 심리 쪽이나 아니면 또 고용 지표 이런 것들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경기 침체입니까? 경기 침체 벌써 들어온 부분을 소화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먼저 보고 있는 흐름들을 따라가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한 2주 전에 한 달 전부터 얘기 드렸던 성은 강시조 세장이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그냥 의심을 계속 두들기다가 두들기로 네. 끝나면 안 되겠죠. 두들긴 다음에 문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여전히 시장의 큰 축이 그거죠. 반도체 2차 전지. 네. 이 축으로는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에 네. 자동차까지. 자동차까지도 들어가긴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자동차는 밸류를 저희가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좋고 수출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자동차를 이 혼자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아직 원래 다 비슷한 밸류야. 테슬라 빼고는 다 비슷한 밸류야. 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평가긴 저평가인데 뭔가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적 잘 나오는 거 플러스 왜 그걸 가지고 전기차 밸류를 좀 받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2%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된다고 한 다음에 레벨업이 될 텐데 그걸 좀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2% 부족한 상태에서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베팅은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들어갈 돈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네. 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현대기아차보다 먼저 밸류를 조금 더 업시킬 수 있는 쪽은 자동차 부품주 같거든요. 그 단위 훨씬 더 낫겠다라는 쪽인데 그것도 거기다가 현대기아차가 레벨업을 시키는 과정 쪽에서 이제 좀 먼저 움직였다가 같이 이제 레벨업 될 때는 탄력들은 이쪽이 더 셀 것 같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게 맞지. 현대기아차 쪽의 대응은 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주도주 가운데서 우선 순위를 지금 매겨주셨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 가운데서 많은 분들 지금 또 관심 가지시는 쪽이 건설기계, 전력기기 네. 이런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재료가 거기에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런 섹터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정말 그 반세계화 기조와 상관없이 정말 엄청난 또 시세를 보여주는 뭐 엔터 예, 네. 이런 한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네, 맞긴 맞는데 이런 것도 네. 타이밍이 와야 사겠죠. 지금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좋은데 지금 사? 이거는 이제 미세한 다 툴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앵커님도 단타 엄청 잘하시잖아요. 저요? 네. 아니요, 저한테 맨날 자랑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냥 대주주 입장으로 모아가자. 네, 이런 쪽으로. 네. 뭐 어떤 전략이든 좋습니다만 네. 내가 필이 꽂히는 섹터가 나온다 수량 그러면 확보. 그렇죠. 그러면 뭐 하락할 때마다 모아간다든가라고 네. 하는 쪽이 맞긴 맞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큰 틀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지금 52주 신저가 나왔는데 네. 건설주 한번 사볼까? 이랬었을 때. 그러니까 싼 종목들이 왜 싼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그거를 만약에 베팅했었을 때 싼 종목들이 조금 더 쌌을 수도 있고 그럼 그것까지 이제 버텨야 되는 기회비용들이 나오죠. 근데 지수는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쪽에서 더 환호하고 있는데 하락한 종목들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었을 때 언젠가 올라가겠지 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가는 종목들이 더 가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못 간 이 종목들이 반등을 해서 거기 상승에 동참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올라가거나 모멘텀을 더 확보하기까지가 변화가 나올 때가 있겠죠. 근데 네. 그거를 무시한 채 오히려 싼 거 사야지.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겠죠. 자꾸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데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더 맞는 전략이고. 근데 파티 안 벌어지는데 여기 조금 있으면 파티 벌어지겠지. 예. 파티 주최를 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주최가 아닌데 파티가 벌어질 수가 있나요? 네, 그러면 주최자가 와서 이제 또 DJ 박스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는데 내가 주최를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네. 여기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파티 많이 하시라고 김민수 대표님 파티가 어디에 열리는지 그렇게 잘하신다고. 네? 무슨 주제 본질과 상관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하반기는 강세장이 계속된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레벨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의 변화가 나오는데 아마 네. 상반기보다 빠르게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네. 수익을 많이 누린 네. 투자자들이 이걸 지키는 게 하반기의 전략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전통적으로 한국 시장은 네. 딱 추석 이후 나오면 별로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더워지는 거 한풀 꺾이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또 항상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 양도세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또 세무 관련된 이슈 가지고 또 복잡해지다 보니까 일단 끌고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은 일단 10월 이후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또 계속 박차를 가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서머랠리는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아마 지수상으로 어떤 변화가 크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지금 섹터나 종목 쪽으로 나온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참 또 하반기 쪽에서 그러니까 상반기 말 때 또 나왔던 섹터들이 이번에 또 약간 또 성격이 좀 바뀌고 있죠. 지금 강했던 반도체들 여전히 강하려고 하고 있고 게다가 살짝 이탈하려고 했던 2차전지가 다시 복귀하고 있고 그런 과정 쪽에서 좀 강했던 의료기기 쪽은 좀 한풀 좀 꺾이고 있고 뭐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꺾여야 또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것들도 관찰은 하시되 또 이쪽이 세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팔고 이쪽으로 가는 모습들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시장이 지수가 레벨업 할 때는 항상 그동안에 주도했던 대형주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2차전지잖아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주축이 되는 흐름들이고 2차전지는 에코프로 네. 그룹들을 비롯해서 움직이는 상황들이고 그래야 나머지가 그쪽으로 동참되는 상황들이죠. 네. 네, 종목별 얘기 구체적으로 더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장이 강세장 이미 이제 강세장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 장세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 막바지다 혹은 아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는 장인데요. 자, 그러면 7월장에서 네, 계속해서 지수가 더 곱하기 3. 네.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순환매를 계속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중심적인 쪽은 계속 끌고 가자. 질문 생각났어요. 네. 유동성 실적. 네. 예, 유동성과 실적. 하반기 계속 긍정적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은 이게 좀 주춤해질 수 있을까요? 유동성 장세는 아닙니다. 지금 네. 유동성으로 바라본 장세가 아니라 네. 실적과 성장으로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사이클로 봐야 되겠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게 끌다 보니까 유동성이 보강되는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돈은 있는데 한정적인 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시장이 다 가기 시작하게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풍부한 장이라고 하게 되면 다 올라야 돼요. 만약 52주 신저가 종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가는 쪽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많고 그게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트렌드가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집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장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변화를 계속 확인하고 실적이 움직이는 배경이 성장까지 같이 끌어주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유동성 얘기를 왜 들었냐면 네. 그 3월에 은행 위기 나오고 나서 유동성 환경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4, 5월이 그렇게 강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네. 또 정말 많은 시장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닥터둠 루비니 교수가 AI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루비니 교수가 요즘 생산성의 기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내고 있는데 자, 하반기 장세의 주도주에 대한 매수 관점. 네. 반도체 배터리 조합 계속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끝. 네. 네. 이보다 더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오늘에 한해서는 어디에 더 관심이 가세요? 반도체, 배터리.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2차 전지는 시작을 벌써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회만 되면 타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무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무리했었을 때는 저희가 다 아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쪽은 어차피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미리 땡겨왔다 그것 때문에 비싸다 어쩌다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는 계속 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뭐 이게 버블이다, 고평가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판매량을 보다 보니까 역대 최대가 나왔습니다. 중국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네. 근데 이게 물론은 이제 주도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걸 쥐락펴락합니다. 일단 금액을 약간 좀 다운시켰다가 다시 한번 복귀시켰다가 할 수 있는 주도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테슬라 입장으로는 충분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아, G였을 때는 판매량 커지고, 하지만 다시 가격을 슬슬 올려도 그렇게 가격 탄력들이 가격 올라가는 것만큼 수요가 줄지는 않는구나. 확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시장 선도자니까 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 보고 그 얘기 많이 나오죠. 양극재 판가 하락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안 좋아서 앞으로 폭락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Q가 살아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분기적인 흐름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차피 확대가 되고 있는 Q가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P가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변화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 준비에 있어서 자동차주의 대응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네. 주신다고요? 자동차 쪽은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지금 가는 건 맞는데 만약에 현대기아가 진짜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전기차는 따라갈 정도 수익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예상만큼 그렇게 수익성이 크진 않고 근데 지금 유지를 하겠다. 시장 점유율 놓치지 않겠다라는 전략이고 나머지를 통해서 지금 성과가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제네시스 브랜드 그리고 또 SUV 쪽에서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믹스를 시켜서 이쪽으로는 지금 실적을 확 끌어내고 있는데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전기차가 좀 속도가 낮아야 거기에서 밸류를 더 줄 텐데 아직은 좀 만약에 매출 구성을 봤었을 때 전기차가 뛰어나게 움직이면서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다. 지금 현대차 20만 원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40만 원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못 쳐주는 것 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현대차가 내년 가게 되면 조지아 공장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보조금도 받고 이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맞춰주고 있는 그를 전기차를 주도를 했었을 때 나오는 부품사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오히려 지금은 여길 더 줘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화신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게 현대기아차와의 움직임과 전혀 다른 움직임으로 가고 있죠. 이게 화신이요? 화신이요. 네. 두 번째로 본다고 하더라도 SL 같은 경우도 뭐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쪽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또 아직 덜 올랐지만 뭐 성화이텍 이런 종목들도 약간 레벨업을 시도하려고 지금 점점 준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진산업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벌써 고점대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면서 이쪽은 계속 준비해나가고 보는 거 맞되 현대기아차 흐름을 확인하고 매매는 이쪽으로 하자. 이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악재가 나올 때 매수하자. 악재가 나오면 뭐 적극 매수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리고 자동차는 밸류에이션을 주기 시작한 건 자동차 부품주이니 그쪽으로 접근하자. 네, 그렇게 이렇게 전략을 정리할까요? 가격이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은 만약에 저걸 언제 사야 되는데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쭉쭉 가다 보니까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딱 10%만 사보세요. 내가 이거는 항상 100줄 샀는데 10주만 한번 갖고 동향을 봐야겠다. 계좌에 있는 것과 없는 건 큰 차이입니다. 관심 정보가 있는 거는 언제 사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졸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갖고 있게 되면은 시세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한번 사보시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쪽으로. 왜냐면 주도에 일단은 발을 담그셔야 됩니다. 못 닦고 그게 발을 10줄에도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건 큰 차이거든요. 조정 안 받아도 일단 발은 담그자. 일단 발을 담그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그게 움직여요. 강세장의 대응법이군요. 강요드린 건 아니고요. 네. 해보니까 그게 낫더라. 네. 그럼 배터리는 소부장 가운데서 네. 어느 쪽에 현재 최우선 관심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하나만 고르라고 하게 되면 네. 에코프로가 맞고요. 네. 에코프로는 이제 양극재나 아니면 소재 쪽을 떠나서 지금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장 단단한 회사고, 그러니까 즉 나중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이제 어떤 IPO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건 그때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거를 반영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걸,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는 걸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자꾸 시총 20조에서 걸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에 따라서 이제 계속 그들이 제일 목에 찬 거지. 네. 지금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자꾸 그때 이제 막 부담 요소도 생각하다 보니까 뻘무새가 돼버려가지고 했을 걸 하게 돼서 에코프로도 정말 주가 많이 회복했네요. 이제 고점 시도가 다시 또 나옵니다. 지난 고점이 82만 원, 지금이 예. 80만 7천 원인데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발이 동동 구르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일까요? 공매도를 친 사람일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는 지난번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는데 올라갔어요. 결국에 한 20-30%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때 네.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네. 채팅창에도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네. 간다 했는데 별로 안 가고 있다가 딱 횡보하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다 요즘은 이런 차트인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관련주들인 거 뻔히 아는데 안 움직이다가 이렇게 확 갑자기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제우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원해서 지금 제가 지원 드렸습니다. 네. 또 종목을 털라고 그렇게. 그럼요. 예, 오늘 예, 또 예.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작년 실적도 좋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막 따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의외로 생각보다 좀 관리를 하는 느낌이 납니다. 주가가 지금 제대로 못 가게 약간 좀 관리를 하는 느낌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고가는 나야 될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계속 관심 갖고 이 회사도 HBM3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프로텍만이냐 PSK 홀딩스만이냐 추가로 더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쪽에 후공정 쪽은 계속 보시는 게 맞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전공정 쪽에서 이번에 나왔던 GAA라고 하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쪽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 진입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하고 거기다 설계하는 로직 짜는 회사들 이거 같이 또 봐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회사가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계속 안 빠지고 움직이죠. 두 번째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도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움직이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세이프라고 하는 삼성전자 안쪽에 품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코아시아라든가 뭐 가온칩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장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번에 장비가 바뀌면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쪽도 아마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것이다. 전공적 쪽입니다. 이쪽은요. 그리고 또 하나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장비 회사를 대체를 하는 고쿠시안가 이거를 대체하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솔브레인도 지금 움직임 보게 되면은 식각 쪽에서 GA가 들어가게 되면서 담당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분명히 또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이케이라고 하는 절연 물질 쪽에 변화를 가져간다 그러면 레이크 머터리얼스인데 이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하고 움직이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는 에코프로 100만 원 설 100만 원은 가야 되죠 라는 그런 또 밸류에이션을 매겨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2분기 실적주에 한정해서 관심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시다면 조선 얘기는 오늘 좀 안 나오긴 했어요.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조선주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 전력기기나 이런 쪽은 미리 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금은 조선주도 챙겨야 되는 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눌림목 거의 끝나가는 쪽으로 보는데 아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쪽은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쪽이 강하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거는 다가오는 스케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생각보다 좀 개인적으로는 삼성중공업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패턴도 가장 이쁘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거는 좀 끌고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잘 사서 레벨업 되는 과정을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 2023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대응 전략, 강세장 마인드가 필요하다. 주도주를 잘 확보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